자,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자, 집안에 있던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이 다 사라졌더라. 자, 범인이 누군지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네, 이게 지난 5월 초에 제보자가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주한 상황인데요. 제보자가 평소에 액세서리를 찾는 걸 좋아해서 또 바꿔 끼려고 봤더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아이 돌반지 등을 넣어둔 다른 서랍장도 확인해 봤는데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총 3,500여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와우. 근데 문제는 없어진 귀금속 중에 절반 이상은 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고요. 뭐 순금 쌍가락지, 뭐 팔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행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별다른 외부인 침입 흔적을 못 느껴서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파트 CCTV 등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간 사이에 웬 수상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왼쪽이요. 네, 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렸지만 제보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바로 초등학생 딸이 5년 넘게 다닌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경찰의 용의자를 특정해서 알렸고 이 원장은 약 일주일 뒤에 검거가 됐습니다. 교수님, 피아노 학원 원장?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지금 이 분실한 물건들도 너무 아깝겠지만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원장이라는 사람 굉장히 여러모로 이 집을 침입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갑자기 아이들 수업을 주말로 옮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말에? 네.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여행이 있다 아니면 어디 뭐 친척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집이 빌 것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이제 여러 명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어느 날은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려고 그러는데 집 구조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서 집안을 보여달라 그러고 들어와서도 그냥 뭐 설계도 다 나오잖아요. 예. 인터넷만 들어가면 좀 집 좀 구석구석 봐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보여달라 그래서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또 선생님이 집 좀 그렇죠. 보여달라는데 또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홈캠이 있나라고 한번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아이가 눌러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고 아이에 따르면 뭔가 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아이한테 얘 누구누구야 선생님이 니네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 니네 비밀번호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 아이의 생일,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조합해서 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탁도 안 했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이 아이를 데리고 집 앞까지 와가지고 발에다 준 거예요. 애가 이렇게 띡띡띡띡 누를 때 그 옆에 뒤에서 이걸 다 봤던 겁니다. 자, 또 다른 피해자는 그 선생, 옛날부터 좀 이상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다른 데를 다녀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2달치를 좀 먼저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3월달부터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현금으로 이 2달치 뭐 땡겨달라. 그래서 제가 저는 딱 잘랐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학원비 갑을? 처음 들어봅니다. 올 초부터 이 원장이 2달치 좀 미리 가불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당연히 거절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딱 잘라 거절했는데 다른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가불해서 받아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원에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너희 집 프린터기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무렵에 들어오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걸 아마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후에 기금속으로 이제 가져간 건데 특히 이제 결혼기념일 때 받았던 목걸이, 반지 이게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럼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찾을 길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뭔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4명인데요. 이 4명의 원생 집에서 이분 피해를 합해봤더니 무려 5,5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보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도 피해 입은 사실을 모르는
원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제보자 역시 처음에는 몰랐대요. 왜냐? 누군가 밖에서 몰래 침입한 것도 아니고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액세스를 찾다가 텅 빈 서랍장을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없긴 하는데 내가 어딘가에 두고 못 찾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유품의 결혼기념일 선물까지 훔친 이 학원 원장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너무 괘씸했지만 제발 이것만 해주길 바란다는 게 제보자분의 얘기인데요. 자, 이걸 실제 부탁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 요청.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계속 합의를 요청을 했어요. 선처해줄 거다. 엄마 유품 찾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제발 찾게 해달라고, 다시 돌려만 주면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됐고요. 자, 지금 절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막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들어보니까 이 제보자 분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품입니다. 이 지금 도둑맞은 물건 중에 반 넘게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어머니의 보석이에요. 딸로서 그 보석이 얼마나 정말 찾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도 내가 제발 해달라. 다 그냥 그 어머니 유품만 돌려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방만이라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찾겠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장 경찰에게는 금은방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면회를 온 다른 가족한테는 사채업장한테 넘겼기 때문에 행방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보자는 경찰에게 거의 애원을 하면서 내가 다시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은 또 수사 기밀이다. 그래서 알려주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의 범행 동기가 빚으로 밝혀지기는 했는데요. 과연 이 귀금속을 팔아서 그 빚을 갚기는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제보자가 이 학원에 딸을 보낸 게 5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원장을 봤는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 원장과 수강생 또 수강생 부모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웠어요. 심지어 학원비 가불 요청까지 들어뒀는데 제보자 역시 인간 대 인간으로 잘 지냈는데 또 집안 형편까지 알고 또 건강 상황도 공유하고 함께 울고 웃는 관계였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이 학원 원장이 지갑을 놓고 와서 주유소에서 주유한 다음에 돈을 못 내고 있다. 돈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그만큼 가불하기로 하고 돈을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합의 요청마저 거절하기 때문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 제보자의 딸을 비롯한 아이들의 충격이에요. 나 때문에 도둑 맞았다. 내가 문 여는 것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충격에 상처까지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주거 침입 절도죄입니다.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년이요? 1년입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을 봤는데 이게 이제 형사재판을 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그건 각하가 됐다고 해요. 아마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간을 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가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품 같은 걸 좀 찾아야 되고 친정엄마. 그렇죠. 그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선처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